금속 배터리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막 형식으로 만드셔도 돼요. 아주 이렇게 얇게 판 위에다가 이렇게 서로 입자 굵기가, 그 금속이 이제 뭐가 됐든 회사에서 알아서 하시고, 입자 굵기가 가로 형태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대중소 서로 사이즈를 틀리게 해서 들어가면 그 안에 서로 이렇게 파동식으로 전기가 흐릅니다. 나중에 이제 고가 이제 기계가 일어나면 이렇게 정렬 방식으로 이렇게 대중소 이렇게 미세하게 회로 그리듯이 이렇게 가루를 이런 식으로 돌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고요. 또는 잉크 뿌리듯이 전도스 잉크를 갖다가 뿌리는 방식으로 하든지 인쇄 방식으로 하시든지 이렇게 대중소 이렇게 고가의 좀 기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한 기계가. 이런 방식으로 만드십니다. 방막 방식으로 만들 수 있는데, 이게 그 금속 방식으로 만드시면 거기다 적층을 하는 거예요. 적층. 거기다 위에다가 적층으로 만들어 가지고 두 겹으로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런 식으로 해갖고 거기를 금속으로 딱 하나의 금속체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만드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만드는 방식은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 외에 다른 방식으로 만들면 제 기술 구조를 뭐 벗어난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디자인들과 형태는 얼마든지 수백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충 이 정도만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완전히 기존의 어떤 방막 방식으로 만드는 거는 전기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저는 아예 그냥 이거를 철판과 금속 가공할 때처럼 알갱이를 작은 가루가 됐던 알갱이를 집어넣어 가지고 일단 샘물로 완전히 덮어버리는 이런 형태를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금속을 일단 액체 금속을 갖다가 완전히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굳혀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이런 얇은 판의 형식으로 되는 거죠. 그걸 수없이 적층을 해주고, 그래서 절연 구조를 가지는 거예요. 절연 구조,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절연 구조를 가지고 서로 간에 이런 금속층 간에 연결 통로가 있어, 그를 통해서 전기가 계속 연결돼 가지고 흐르는 하나의 배터리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가장 원하는 형태는 제가 그겁니다. 아예 금속 알갱이들을 철판 이제 가공할 때부터 얇은 철판에다 금속 알갱이들을 갖다가 이렇게 잔뜩 이렇게 무질서하게 놔도 상관없어요. 금속 알갱이들을 무질서하게 놔가지고 싹 햇물로 덮어버리는 이런 방식을 선호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더 고가의 기계가 있으면 정렬 방식으로 해서 미세하게 회로 그렇듯이 이것을 전도스 잉크 같은 식이 아니라 알갱이를 이렇게 뿌려가지고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해주면은 서로 연결 구조만 하면 거기서 전기가 이렇게 왔다 하게 한다는 거죠. 도로에 8차선을 그렸다 그러면 이제 그쪽에 차가 넓으니까 많이 들어가시면 무질서하잖아요. 그래서 차선 그려주는 것처럼 나중에 고가의 기계가 있으면 이렇게 정렬 방식으로 이렇게 알갱이를 해주고 여기다 샘물 물론 이렇게 금속 가공 방법을 여기다 도입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샘물이든 그 금속이든 간에 딱 부어가지고 완전히 하나로 만들어주는 이런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철판 가공이라면 제가 수많은 알갱이가 이제 사이즈가 가루 형태로 이제 만들어 갖고 뭐 이렇게 스텐 부분이 될 수 있고 텅스텐, 알루미늄 여러 가지 금속 원하는 금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잘게 프로테이즈를 섞어가지고 조그맣게 섞어가지고 그것을 실이나 가루 형태로 만든 다음에 다시 그것을 균일하게 이제 됐으니까 그거를 다시 균일한 상태의 제품을 가지고 하나의 제품을 만드는 이런 방식이에요. 이게 이제 이런 방식인데 그거는 이제 철판 가공에 대한 부분이고,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알갱이를 넣어준다는 거거든요. 알갱이를 넣어준다는 게 지금 이제 금속 가루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금속 가루가 들어가야 되니까 금속 가루가 사이즈가 대중소 서로 틀려야만 이렇게 모든 만물은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를 따라서 전기가 이렇게 흐르는 파동적으로 흐르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알갱이 사이즈를 틀리게 넣어야 됩니다. 알갱이 사이즈를
같이 해가지고 넣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정적인 전기 방식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죠. 그것도 가능합니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된다. 그러나 좀 더 강하게 그 전기를 갖다 강력한 방식으로 바뀌기 위해서, 파장 방식으로 바뀌기 위해서 파동 방식으로 해서 대중소대에서 사이즈는 뭐 회사가 마음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섞어 놓으면 그것이 강력한 일종의 금속 배터리가 된다는 겁니다. 가공 형태는 다양할 수 있다. 그냥 이렇게 아예 그런 금속체를 완전히 미세하게 얇게 이렇게 위로 덮든지 아래로 덮든지 어쩌든 간에 방식은 다양하니까 얇은 판의 형태를 일단 만듭니다. 그거를 수없이 수백 장이든 수십 장이든 적층을 하는 이런 부분이 서로 결합하는 구조고, 거기서 절연을 하는 부분과 절연을 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리튬이온 배터리 때처럼 직렬 방식과 병렬 방식을 제가 말씀드려요. 병렬 방식은 판의 숫자를 많이 한다는 건데, 그럴 때 쓰기 위해서 이것을 절연 구조를 주지 않고 같이 두 개를 하나로 한꺼번에 묶어버리는, 세 개를 한꺼번에 이런 방식을 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이 중간중간 사이에 내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전력을 더 많이 저장될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 전기를 뽑았으면 좀 더 강한 고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일단은 전기가 흐릅니다. 이렇게 그 나노 형태로도 이것을 만들 수도 있고, 나노 입자 형태로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입자와 그 형태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전기가 흐릅니다. 전기가 흘러서 그걸로 이제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이제 태양전지도 되고, 검은색을 칠해놓으면 태양전지가 되고, 콘덴서가 되고 배터리가 되는 것입니다. 금속 배터리가 약간 배터리 자체니까 화학 배터리처럼 이렇게 막 불하고 터진다 이런 건 없죠. 열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강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세연이 되어서 흐르게끔만 만들어주면 돼요. 흐르게끔만 만들어주면 되고요. 구리하고 어떤 다른 종류의 금속이 서로 이렇게 전도의 차가 있어가지고 튀기는 현상, 받아들이지 못하는 현상만 만들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금속을 하시는 게 훨씬 낫죠. 같은 금속으로 해서 전기 전도도에서 차이 때문에 스파크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끔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양이 같은 금속 그냥 하시는 게 훨씬 낫다라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